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광장의 송일함입니다. 최근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미래부의 과천 잔류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광장에서는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을 짚어보고 충청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에리사 국회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에리사입니다.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MBC 보도국의 안준철 기자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미래부 과천 잔류설 현실화 조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천 잔류가 행동도시 건설특별법 위반은 아닌지, 세종청사의 국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 현황과 미래부 잔류설에 대해서 신영환 기자가 정리한 내용 먼저 함께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시작돼 2014년 말 3단계 이전까지 정부 주요 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우정사업본부 등 20개 소속기관을 합해 모두 36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을 계속 미루어 논란을 증폭시키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이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호하면서도 신중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움직임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에 비견되는 아주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여야 세종시당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으로 가세했고, 대전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상 세종시 이전 계획에서 제외되는 외교부 등 6개 부처를 명기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등 나머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에 대해 과학기술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당위성은 법적으로는 물론 입지면에서도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세종시로 오면 과학의 메카인 대덕특구는 물론 과학 비즈니스 벨트까지 곁에 두게 됩니다. 미래부 소속 기관 배치율을 보더라도 세종 40%, 전남 20% 등 중부 이남이 60%에 달하고 산하기관도 대전, 세종, 충남이 51%로 압도적입니다. 즉, 국가의 연구 총괄 기능을 지방에 두고 과천 잔류를 고집하는 것은 해묵은 수도권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입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건 물리적으로 많은 어떤 교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왜 안 내려오려고 하는지 그놈들 여전히 지방에 내려오기 쉬운 거 아니야?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이 과학기술인 만큼 국부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세종시 이주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미래부가 잔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모으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갈등과 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신영환 기자가 정리한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그동안은 당연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일 날 밝힌 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에 그걸 보게 되면 미래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지역에서는 이제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
이 현시화될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과천 잔류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만 가지고 우리가 뭐 많은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겪은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네. 뭐 세종시 백지화, 수정안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정부에 대해서 많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연내에 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오는 것은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연내에 옮겨오는 것이고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또 준비가 필요하다면은 준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밝히면은 더 이상 의구심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근데 굳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그런 그 설명을 안 하고 아무런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더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거 과기부라든지 교육부 또 직영부. 옛날 네. 직영부 예. 이런 부처들이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지가 벌써 2년 반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래창조과학부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네. 거기에 필요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했으면은 그런 의구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예. 이 의구심은 전적으로 정부가 만든 것이라는 거죠. 예. 지금이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 옮길 형편이 안 되면은 건물은 언제 짓고 언제까지 옮기겠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어야 이런저런 그 의구심 예. 또 의심 여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뭐 세종 시민들도 그렇고 충청권 500만 충청권 주민들이 모두 다 이걸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예.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전자공청회 쭉 그 의견들 들어온 거 보니까 한 6대4 정도로 미래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아마도 뭐 실제 이제 직접 내려와야 되는 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불필요한 그런 의구심을 정부가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사실 뭐 잔류설 자체가 사실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거는 당연하게 네. 세종시로 이제 와야 되고요. 또 세종시 건설 자체가 이제 국가 여러 중추 기능을 여기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와야 되고. 네.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것은 잔류설보다는 시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게 미래부가 2013년 3월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예. 물론 이제 과기처로 친다면 상당히 오래됐죠. 1967년에 과기처가 만들어졌는데 그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한 2년 5개월 정도 그동안 당정청 그 회비도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 총리께서 이전 지시를 이제 추진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기대와 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전 고시를 할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입장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특히 이제 뭐 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못 했느냐. 네. 근데 이 잔류설 이전에 이 정부가 이 이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세종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문제라든가 뭐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최소한도 이제는 어떻게 한다, 언제 한다는 정도는 밝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정부에 대한 아쉬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안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그 행정자치부 국정감사가 9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초반에 뭐 장관의 거취 문제를 갖고 이제 여야 뭐 여기 이 의원님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좀 이따가 어차피 지역 출신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 문제를 행정자치부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성석 장관이 아까 그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지만 뭔가 좀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윤기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죠. 행복도시특별법이 규정한 이전 제외 대상 부처가 미래부는 당연히 아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전 대상이라는 데 동의를 하느냐라고 했지만 정 장관님은 그걸 당연하다고 해석하기는
조금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장관이기 앞서서 정 장관님은 그 헌법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법리의 그 구조를 모르실 분이 아니라는 데 좀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고 또 같은 날 그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국무조정실장의 답변도 미래부에 관해서는 아직 어떠한 방침도 정부는 결정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전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갖고 사실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죠. 왜냐하면은 행복도시 특별법상이 규정하고 있는 6개 그 비이전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어차피 와야 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 부서라고는 하지만 이미 과학기술부라든가 교육부, 지식경제부 등 서울에 어차피 있을 수 없는 그 부처들을 다시 종합한 어떤 기능의 그 신생 부처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자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안전처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공청회를 하는 이유로 정부 같은 것이 이전 대상 기관이었던 점이 반영됐다. 그 새로 신설되기 전에 그런 논리를 당연히 적용한다 그러면은 미래창조과학부도 당연히 와야 되는데. 왜 2년 동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질질 끌고 있고 쓸데없는 어떤 정쟁을 좀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이 많이 좀 이견을 제시하고 있고 정부가 조속한 대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 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의원님, 이 새누리당 충청권 시도당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중앙행정기관 이전개혁 변경안에 그 미래부가 빠진 것과 또 과천 잔류설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글쎄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특별법에 대한 존중 또 어떤 약속 그것이 충분히 존중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이 충청 대전 출신으로 이제 사실 국감 때 아주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 어떤 청사진이나 발표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고 또 언론이 이제 조금 더 그 아쉬운 부분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불거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렇게 토론회를 지금 해가면서까지 약속을 왜 안 지키냐라고 다구치기에는 사실은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은 있고요.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이제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그 이제 세종시로 많은 공무원들이 내려와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막상 내려와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부 직원들도 어떻게 하면은 서울 근교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뭐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저는 뭐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셨고 또 이 지금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큰 원대한 어떤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이 대덕단지 그리고 대전 충청 지역에 무언가를 하시겠다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것이 결정나지 않는다라면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걸 용납 안 하실 거라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말씀들은 지금 이제 오가는 이야기들을 하셨고 우려하는 말씀이시지만은 또 장관 입장으로서는 저는 그 국감에서 저도 똑같은 그 질문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뭐 책임지겠습니다. 언제 이사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만 지금 이런 논의되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청사진을 내놓겠죠.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는데요. 이 미래부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종 시민과 공무원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세종 시민들은 솔직히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인 저한테도 좀 어찌 보면 좀 과격한 그런 뭐 행동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뭐 과천에 잔류하겠다든지 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과천 잔류를 결정한 것처럼 보고 뭐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 저희로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이혜리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빨리 계획을 확정지어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면은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처음 2004년도에 이제 유엔 결정 난 후에 후속 대책법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그때 당시 과기부죠. 과기부 이전에 대해서는 여야 당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를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덕단지가 여기 있고 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는 오히려 과학 연구 기능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를 건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까지 했었거든요. 또 그런 내용들을 아마 지금 현재 정부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로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것이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으로 그렇죠. 네.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사실 선거적 논쟁을 우리가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의원님, 아까 국정감사 말씀하셨는데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정부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뭐 아까 영상에 잠깐 나온 대로 사실 제가 딱 질문할 때 모두 발언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질문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네. 이건 이미 해야 되는 것이다. 네. 결론이 나 있는 걸 갖고 얘기한다는 건 없다. 네. 예. 그렇지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은 9월 4일 날 혁신처, 인사처, 그 행자부 차관 이 세 분이 네. 회의를 하고 나서 네. 9월 4일 날부터 언론이 이제 그 자꾸 기사화 시켰고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국감 때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행자부 어느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소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들고 있느냐. 네. 이걸 좀 엄격하게 알아봐서 정말 혼을 좀 인사조치를 내줘야 된다. 제가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예, 그 사실 장관께서는 뭐 내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 말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냉정히 검토하겠다. 다만 지금 잔류를 하겠다, 이사 가겠다. 어느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나 정영기 의원이 그 답변이 모호하다. 그렇죠.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는 심사숙고해서 네.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사실 마무리된 게 조금은 아쉽고요. 저는 사실 우리 그 대전이나 충청권 사람들이 그 성품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 두고 봐야지 이렇게 그렇죠.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좀 그런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충청권의 민심과 생각을 네. 아마 잘 반영해서 저는 하리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안 되면 사실 과천 시민들은 국회에 몰려와서 과천에 잔류하게 해라라고 데모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세종시 시민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성토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 주민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국가는 그 법에 대한 책임과 그 집행, 그 시행이 저는 뭐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이 시장님, 미래부 과천 잔류라는 것은 사실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위반이라는 그런 지적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특별법, 행복도시 특별법에 보면은 제1항에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금 이제 행자부 장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법이 지금 안 바뀐 상태인데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는 6개 부처만 이전 내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 국방, 통일, 법무, 행자 그리고 여성부 이 6개 부만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부처에 대해서는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반대 해석을 하더라도 이전 제 부처가 아닌 부처는 당연히 오는 걸로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친 그때 여야 간의 협상을 거쳐서 내려갈 부처하고 서울에 잔류할 부처를 그 명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내려오는 부처는 12개 부처고 12개 부고 당시 18개 부였습니다. 그리고 남게 서울에 잔류하게 되는 부가 6개 부처라서 입법 기술상 이전 제외부처만 이렇게 명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이견도 없는 뭐 그런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또 다들 그렇게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이런 혹시 논란을 한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법을 뭐 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률이 제안돼서 그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될 예. 과제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할 일은 이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다면 국회에서 하고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이전 방법, 절차, 기준,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는 네. 뭐 그런 일들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마치 이전 여부를 새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어찌 보면 좀 난센스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좀 엄격하게 지켜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률을 이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난센스입니다. 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안 기자님 보기엔 어때요? 이 갈등이 뭐 최근에 나온 게 사실 아닙니다. 2013년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을 했고 2013년 8월하고 9월에도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좀 복기를 해보면은 2013년 8월에 이제 그때 당시는 안전행정부였죠. 그래서 안행부가 국무총리에게 미래부하고 이제 해수부의 그 청사 배치안을 아마 보고를 했고 9월달에 무슨 소동이 있었냐면은 안행부하고 새누리당이 그 당정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하고 미래부의 세종청사 이전이 확정됐다라고 기사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 만에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뒤엎으면서 한번 그때도 지역 민심이 한번 좀 이렇게 요동친 적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2013년 국감에서도 이게 좀 단골 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청사 이전 확정을 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된다라는 게 여야 의원들 막론하고 다 지적을 한 사안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감철을 앞두고 다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국감 전에 이제 충청권 그 시도지사들하고 국회의원들 연석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세종시 그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또 여야 정치권 간에 또 좀 미묘한 또 기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이 시장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여당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참석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세종시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불참을 하면서 여당 시도당에서는 계속 성명이 나오는 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말라라고 했었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제 이혜리사 의원 여기 계시지만 이게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거에 대한 좀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고 예. 정종섭 장관도 그 문제가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는 게 있지 않느냐는 또 뉘앙스의 또 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이 정해져 있으면 법만 따르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일이 없는 예.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거나 뭐나 이제 이런 게 앞두고 있다는 거를 좀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어차피 이거를 계속 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어떤 뭐 과도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천 쪽에 어떤 뭐 정서라든가 지금 또 충청권에서는 여야 간에 좀 미묘한 갈등이 있지만 과천 9월 14일 날 미래부 국감에서는 여야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역 출신 여당 의원은 빨리 세종시로 와야 되냐고 하니까 거기를 지역구를 갖고 있는 야당 의원은 과천 와서 무슨 소리냐, 네. 좀 실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 문제를 갖고 자꾸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빨리 이행만 하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이혜리사 의원님, 이 미래부가 만일에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과천에 남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이 개정돼야죠. 예. 네, 네. 특별법이 2005년도인가 만들어졌죠. 뭐 글쎄요, 그렇게까지 안 가겠죠. 저는 뭐 국감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치적인 그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제가 표현을 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아까 해수부도 잠깐 말씀했는데 해수부도 아직 고시를 안 해서 그렇죠. 예, 이제 약간은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요. 어느 부처가 움직일 때마다 지금 그냥 그 뒷말은 무성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국민안전처가 지금 세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국민안전처가 안전하게 어디 위험한 데 가 있어야지 왜 세종시로 가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인사혁신처는 건물이 사무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대해서 지금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가는 지경인데 왜 미래부는 안 가느냐 빨리 가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정해진 대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또 더더군다나 크게 된 거는 과천에서 미래부 사무실이 옆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전할 세종시로 갈 그 부서가 옆 건물로 이사를 가느냐. 이것도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이제 이유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옆 뭐 건물이 특별한 있어요? 이유는 없고 이제 그 방위산업청인가 뭔가가 글로 들어오면서 아마 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계획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게 슬금슬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과천 청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부가 당연히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게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기로 다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도 과천으로 옮기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는데 마침 이제 그 옮기기로 한 사무실이 미래부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를 다른 동으로 옮기는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리면은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중앙정부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보면은 크게 큰 틀에서 모든 걸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약속한 대로 거기에 움직여라라고 요구하는 입장이고 또 뭐 지역구를 쳐다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만 해도 대전 충청 입장이니까 제가 우리 고향 뭐 잘 되게 뭐가 또 이전해서 경제 활성화되게 뭐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 이게 뭔가 또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이것이 무슨 뭐 참 어떤 누구 개인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은 무성하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히 국가가 계획된 설계 안에서 진행을 잘 시킬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청이나 대전이 우리 그 지역 그 어떤 민심을 절대 중앙정부가 저버리면서 아마 어떤 결정을 하시진 않을 거다. 그런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네 분 다 말씀하셨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 교수님, 이 미래부가 세종시로 옮겨오는 것이 이 우리가 이제 행정진입 복합 도시로서의 어떤 본연의 기능을 찾고 활성화시키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세종시를 이제 건설하고 특히 이제 우리 중앙 부처들을 옮기면서 뭐 아시다시피 반대했던 분들의 주된 주장이 이게 행정 비효율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미래부가 거기 있음으로써 행정 비효율성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아까도 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미래부 그 소속 기관의 60%가 지금 중구 이남에 있고 그다음에 2년 반 동안 그 관계자들이 그 연인원 한 그 1만 8천 명 정도 이 과천으로 이제 그 뭡니까 이 출산을 가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출산비만 하더라도 한 15억 정도. 뭐 그거는 이제 드러나는 액수상의 이제 문제인데 실제 이제 뭐 아까 우리 시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련 부처들 간의 협의라든가 또 아까 이제 그 이 충청권이 소재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 관련 그런 그 기구들하고의 어떤 그런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만큼 세종시의 역할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금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세종시 이제 건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국토 중심부 이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우리 성장 동력을 만들고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창조 경제 뭐 지금 엄청나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제대로 되면 이 지금 현재 어려운 국가 경제의 어떤 그런 활력을 넣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여러모로 지금 이거는 세종시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물론 일개 부처입니다만 일개 부처가 많은 불확실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세종시는 지금 이제 내년부터가 2단계야 이제 단계들 이른바 자족성 확충 단계인데 1단계는 사실은 이제 중앙 정부를 이전해 가지고
이제 그 행정 중심을 이제 확실하게 굳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종시의 신뢰 자본을 만든다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중앙정부 기관들이 오게 된다면 관련 여러 기관들이라든가 활동들이 함께 이제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예. 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국토의 어떤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가는 것에 토대를 다 만드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렵게 하는 특히 이제 2단계 사업을 바로 앞두고 여전히 이제 세종시대에서 불확실성을 우리 이제 투자들이라든가 뭐 국민들이 갖게 하는 이런 것이 또 중요한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미래부의 어떤 이전 문제는 어떤 정부가 좀 확고하게 빨리 뭐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담당 장관께서 예. 이게 법리적으로 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도대체 무슨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미래부가 세종시를 안 오려면 이 법을 바꿔야 돼요. 그거는 법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 개정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이런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모두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과학계에서도 굉장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이 미래부가 내려오면서 대덕연구개발특과 연계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자꾸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대전시가 좀 미래부에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종시보다도 더 이렇게 좀 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게 첫째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과학벨트지 않습니까? 이 과학벨트의 거점 부지 매입비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정쟁과 그 비용이 치러졌습니까? 네. 그래서 대전시 입장으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당연히 와야 된다. 더더군다나 미래창조과학부의 그 부서 전략 비전을 보면은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한 역동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그 자기네 부처의 핵심 사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가속화거든요. 그리고 R&D 현장의 차근화를 또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의 1년 예산이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 과학벨트의 전체 예산을 보면은 이제 2020년까지 이제 연장이 됐는데 거의 한 5조 7천억 정도가 네.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당군 이래 정부가 쏟아붓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과학기술 정책 사업인데 지리적으로 세종시의 남쪽이면서 대전시의 북쪽 그 중간 지역에 과학벨트의 거점 지구가 신동 등곡 지구가 위치해 있고 저희 회사하고 가까운 이쪽 엑스포 과학공원하고 이쪽에 네. 그 주변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핵심적인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령부가 올 생각을 안 하느냐 네. 그런 문제를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의 과학기술인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렇게 R&D의 어떤 그 주무 부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와야 된다. 그리고 예산 면에서나 뭐 이런 거 뭐 총괄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겠죠. 지리적으로도.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짚어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어떤 그 출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행정 비효율성의 문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내놓는 자료가 출장비가 얼마다, 네. 스마트 워크 뭐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도대체 그거 다 국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지출을 어떻게든 좀 절감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뭐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년 선거 다가오죠. 그 다음에 또 대선 있죠. 이게 또 정치 쟁점화된다 그러면은 법적인 당위성을 떠나서 이건 또 다른 어떤 또 갈등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어차피 그 대전의 어떤 그 R&D 그 중심지지 않습니까? 네. 그 역할에서 배우 역할을 당연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전시와 우리 과학계의 반응,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 뭐 대전시 뭐 당연하죠. 와야 된다고 아마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대덕단지에는 과학에 관련된 모든 출연연 기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분들이 거기에 털을 잡고 이제 미래부가 오면 같이 가까운 곳에서 협업을 이루어서 시너지와 어떤 것들 좀 더 내야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논쟁이 되니까 그분들도 이래서야 되겠나라고 약간은 그 불안하다 그럴까요? 조금 이제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아까 출장비 얘기 잠깐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저도 국감에 지적했듯이 이제 사실은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출장을 서울로 자주 오다 보니 출장비도 많이 들지만 시간을 길거리에다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조금 예방하려고 이제 그 스마트 워크 센터라고 여기저기 지금 이제 그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 또한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서울로 출장 간 사람들이 세종시로 복귀하지 않고 서울에서 더 머물러 있게 되고 그래서 업무에 이제 비효율성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아마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는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드리라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 세종청사의 그 미래부가 이전을 하려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이 또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건물 지어야죠. 예, 건물을 쳐야 되는데 그거 건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해 놨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건물을 이제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는 정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됐을 때 4년 만에 착공을 했거든요. 네. 2,230만 평의 넓은 땅을 사서 4년 만에 착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는 지난 정부 때부터 먼저 거론이 돼서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벌써 7, 8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부지 매입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부 이전 문제를 저는 이제 아까 안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기자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면은 네. 이 미래부 이전 문제나 이제 과학 벨트 문제나 이 같이 연관지어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의지가 있다면은 과학 기술 벨트, 과학 비즈니스 벨트하고 세종시 건설 사업으로 하면은 사업 규모가 어떤 게 더 큽니까?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 사업 규모는 그렇게까지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즉 그 진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진척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부나 미래부 이전 문제나 과학 비즈니스 벨트 추진 문제나 보면은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단순히 그 건물 미래부가 이전할 건물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는 정말 부수적인 문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짓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은 지금 짓기 시작해서 2년은 옮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이해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괜한 오해가 생기고 괜한 의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이제 분명하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라는 거죠. 근데 토론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왜 그걸 안 밝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정부 의지가 과연 얼마나 강한 것이냐 또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어떤 밝힐 의지가 이 부분에 없는 대해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밝힐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뭐 사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없었으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예,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분 반대 없이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다만 저는 뭐 사실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이게 거의 인원이 한 3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이제 큰 공간을 또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금년에 메르스 뭐 사실 가뭄 때문에도 어려웠고 세수가 모질라고 참 어려운데 이거조차도 급급해서 하기 벅찬데 지금 미래부 이전하겠다고 법이 만들었는데 그 믿으면 되지. 그 아직 청사진이 안 나왔다고 그래 조급증에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이 그냥 덮어두면서 우리 안 가겠다라고 얘기 안 나오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서울하고 지역에 좀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는 국정 그 과제를 추진하면서 우선순위에 굳이 이걸 뭐 배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행복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금 시행된 게 벌써 10년입니다. 2005년에 만들어졌죠. 행정수도위원 그 결정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10년이란 시간 동안에 최소한 정부 부처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물론 그 정부가 바뀌면서 신설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재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전자공청회 시행하고 있는
그 국무총리 소속의 그 국민안전처하고 인사혁신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사회자께서 그 정부 세종청사에 미래부가 들어갈 공간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셨는데 심지어 안전행정부는 법상으로 이전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 그 상임위원회에서 분석한 안전행정부 자료만 보더라도 안전행정부의 이전 절차 비용하고 추계 비용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법적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은 총 이전 비용이 1,747억 원입니다. 보면은. 근데 거기는 이제 1,500명이고 미래부가 아마 의원님 801명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주하는 본부 네, 인원만. 네, 네. 801명보다 한 2배 규모란 말씀이죠. 그러면은 청사 신축하고 사업비에 1,600억 가량 듭니다. 그러면은 미래부는 훨씬 더 규모가 적으니까 1,000억 원 아마 미만이 되겠죠. 예. 이 정도 축의 비용이나 청사진 같은 거를 왜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건지 이쪽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건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고 물론 그런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법적 제재라든지 아니면 뭐 불이익 같은 게 없죠. 오히려 정치적인 갈등이 어떤 좀 되면은 그런 정쟁 속에서 또 이득을 또 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래부 이전에 대한 절차와 비용 추계 정도는 분명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12,000제곱미터 공실되는 곳에다가 옛날 소방방재청 부지에 이제 뭐 그 소층심사위원회 포함해갖고 안전처하고 혁신처를 넣는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당연히 정부 세종청사에 들어갈 공간은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종청사 주변에는 청사를 지을 돈도 얼마든지 많고 지금 소요 기간이 한 안행부의 자료를 보면 한 4년 정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설계 1.5년, 공사 2.5년, 4년, 5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죠. 예. 참 이게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문제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참 이런 의혹이 좀 한순간에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 의지 표명 참.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문제. 그게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게 네.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인데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뭐 비효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그걸 이제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네. 이제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런 문제도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고 시간을 10년이나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면은 비효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줄어들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또다시 그것 때문에 뭐 부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예. 한번 고민한다든지 뭐 이럴 이유가 없다는 예, 거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비효율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아까 이제 세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너지를 우리가 세종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사실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2005년 2월로 되돌아가서 한번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경제의 수도로 하고 우리 이제 세종시 그때는 세종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기 전입니다.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 하자. 이게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는 당신이 재경부였습니다. 재경부는 서울에 놔두자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주장이 있었을 때 당장 나오는 반론이 뭐였냐면은 재경부라는 게 다른 경제부처하고 매일같이 토론하고 그걸 통해서 결론되고 그래야 되는 부처인데 재경부만 따로 있으면은 이게 또 일이 돌아가겠느냐. 네. 미래창조과학부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예. 미래창조과학부도 역시 뭐 저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육부라든지 뭐 이런 부처들하고 수시로 논의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예. 지금 자꾸 뭐 정부 정책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현장에 파고들지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바로 과학기술의 현장은 가장 많은 현장이 대전에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 역시 이곳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로 오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도 당장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칫하면은 이전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이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런저런 그 논란 다시 일으킬 이유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정해진 사항이니까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제시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더 이상 논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저는 그런 그 정부 결단을 좀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조 교수님께서도 이런 국정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시죠. 네. 그 사실은 이게 우리 세종시를 이제 만드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국가기관을 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되어 있는 뭐 정치, 행정, 그다음에 문화, 경제활동 그 어떤 뭐 크게 보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상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제도 작용의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오피스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컨대 중부권에 있는 과학 관련 기구들하고 실제 창조 경제와 관련된 무슨 과학 정책 사업들을 해가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이걸 하면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특히 지금 이 정부가 많이 강조하는 이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 바로 창조 경제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여기 와서 해야 할 굉장히 선도적인 모범적인 네. 특히 이제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먹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거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하루라도 빨리 예. 이 세종 중심으로 해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만큼 국가 경제도 도움되고 세종시도 세종시답게 돌아갈 수도 있고 예. 또한 미래창조부답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지금 두고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만 좀 저는 크게 보게 된다면 이 정부가 뭐 좀 정권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종시를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예. 사실 뭐 국정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 분원이라든지 제2의 청와대 집무실을 여기에 우리가 설치를 해야만이 진정으로 국정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그 내친 김에 미래부는 뭐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 네. 행정자치부도 이제 어차피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와야 되고 실제로 아까 시장님 그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 4월 달에 요 관련 법이 의원들 13명이 그 발의 개정안을 국회에 지금 제출해서 그 상임위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뭐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충청권에 나오는 얘기는 국회 분원 설치하고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 지금 뭐 출장비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지난 3년간 정부 세종청사에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들이 국내 출장비가 504억입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들 통근버스 예산 쓰느라고 거의 280억 썼거든요. 네. 예. 뭐 청사 하나 충분히 지우고도 남을 지금 예산이 길에서 그냥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꼭 필요한 출장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뭐 강창희 의장 시절에 정부 세종청사의 상임위 임시 뭐 회의장을 하긴 했지만 거의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영상회의 이용 실적도 아직은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부에서 그 세종시의 확실한 건설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 대통령 이 집무실하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만큼 더 명징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정책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예. 이게 충청권에서만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점은 서울 가면은 무슨 소리냐, 니들 어차피 많이 얻을 만큼 얻었는데 예.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 있는데 국정의 효율성 내지는 어떤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취지를 계속 중앙과 중앙의 언론 그리고 중앙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시키는 작업도 지역 정치권의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회의원 이혜리 국회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저기 고향 대전 충청 편을 들려고 나왔는데 자꾸 제가 정부 그 여당 입장에서 하려니까 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그 뭐 이제 그 국회나 청와대 문제는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부처도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물론 당연히 지금 미래부 문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 뭐 행자부 얘기도 나오고 해수부 문제 이런 부처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안정되면 자연스레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연 그때 가서 뭐 국회 분원을 낸다든지 혹은 뭐 대통령님의 집무실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때때로 내려가서 업무를 보신다든지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저는 나와서 추후 논의가 될 걸로 봅니다. 예. 예, 예. 해수부 문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사실 해수부 문제 보더라도 지금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 예.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고시를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것은 별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냥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국토해양부였기 때문에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로 나눠지면서 다시 새로 이전 고시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기왕에 이제 내려와서 세종시 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저는 뭐 해수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으로 이제 삼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 고시를 하면은 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비효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워낙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국회 분원하고 청와대 제2지무실 문제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말도 못 붙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자체로 옮기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국회 분원을 두어서 여기에 내려와 있는 부처들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는 뭐 여기서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얘기고요. 대통령께서도 여기 오셔가지고 보고도 받으시고 회의도 주재하셔야 되는데 직무 공간이 없다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국격과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뭐 정부가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원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 저는 그 알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청와대 문제는 저희가 어디 행사를 가봐도 대통령님만 움직이시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경호라든지 이런 게 너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대단한 비용의 문제, 예산의 어떤 수비 문제 이런 것까지 따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남대를 두었었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오시면은 어차피 경호원들 따라오고요. 어차피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오셔 와서 일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국무총리실 시간 관계상 가서 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요, 그 마무리 발언 때 못하신 말씀하시고요. 먼저 안주청 기자께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되는지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그 행복도시특별법이 지금 시행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이제 그 정부 부처들의 상당수가 세종시에 내려왔고 세종시가 이제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래부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그 이전 문제를 놓고 불필요한 그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도 책임이 있고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할 것은 분명히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가장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연히 법상으로도 그리고 명분상으로도 여러 과학 환경을 둘러싼 여건상으로도 세종시로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그 창출의 중요한 핵심 목표이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명래 교수님께서 한 30초 정도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뭐 이게 입지 문제는 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갖는데 우리 세종시의 문제는 그걸 이제 입지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지역 정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건 국가 미래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여야 혹은 뭐 지역 뭐 그다음 국민 모두가 세종시는 한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쓸데없는 그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본래 당초 목적대로 이전을 제대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리 사위원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뭐 원칙과 신뢰를 뭐 가장 중시 여기는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그 일을 아마도 저는 잘 지켜서 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대전이나 충청도의 그 민심이
거스르지 않는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또 이렇게 이런 그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쟁점이 돼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안 되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춘희 시장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 미래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실행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부 이전 문제는 여야 간의 뭐 갈등 문제도 아니고 뭐 지역 간의 대립 문제로 봐야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10년 전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었는데 그 결정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세종시가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부의 조속한 결단, 정부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른 법적 근거와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 그리고 국정 효율성 측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주도하고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